저희 김천 건축주분이 예. 데크를 만들고 싶으신데 현실적으로 그게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꼭 그분만의 문제는 나무 아니고, 데크? 네. 응. 건축을 하다 보면 왕왕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렇겠죠. 네, 그럴 때 건축주분은 또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설계사이시는데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그 질문은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지금 단 어떤 것도 없어요, 내용에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얼마지도 없어.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음, 문제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은 약간 정확해야 되거든.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은, 특히 설계하는 사람이 성격이 더럽잖아. 빼쪽하고. 칼 같아야 되죠. 그렇지. 의사 선생님도 칼 같아야 되잖아. 이거 왜냐면 이거 감기인지 암인지 폐렴인지를 구분 안 하면 의사 선생님도 완전 폭발할 거야, 아마. 성격이 다 그런 것 같아. 이쪽은 사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변호사도 그렇잖아. 이게 내가 이겨야 되는 거지, 변호해가지고. 이기든 지든지 내가 지면 왜 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또 뭐 있어. 변리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거를 특허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 문제지. 이게 50%, 뭐 40%의 그런 확률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근데 건축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집에 지어지냐, 마냐. 근데 모든 건축과 연계된 거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들과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과의 이 대립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립이고, 이거를 적절하게 해야 되고, 변호사도 똑같잖아요. 감정적인 다 듣고, 변론 짝 해가지고 이기든지 지든지, 둘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건축도 똑같은 게 데크를 하든지 말든지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못하는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은 그 데크를 할 비용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음, 나는, 포기를. 그렇지. 그 데크 비용이 없는데 한다는 거는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그 비용에 맞게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음,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든지, 아니면, 비용에 맞는 사이즈로 줄이든지, 몇 가지 대안이 없어요. 이건 그냥 선택할 수밖에, 이 중에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간 단계는 없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데크 싼 거 하면 안 되냐?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나머지 건물과, 이건 이제,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게, 건물은 애지당초 다 알기 때문에 이만한 볼륨과 이만한 경제력으로 지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데크는 애초에 생각을 안 했는 건데, 갑자기 10평에서 20평 데크를 해야 된다는 거는, 비용이 그만큼 준비 안 되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건축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건축사와 상의를 안 하는 일반 시공과 바로 밀접,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지금 공사하는 사람은 데크 까는데 내 마음대로 까는데 뭐 내 돈만큼 깔든지 내가 저가로 깔든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은 없는 그 애매한 아이템이 데크예요. 음, 근데 이 데크가 너무나 애매해서 이거를 내가 입대기도 뭐하고, 입댄다 하는 거는 이제 신경을 써주기도 뭐하고, 안 써주기도 뭐하고, 막연한데, 근데 논리, 로직은 있다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데크는 어차피 깔아야 되는 거야. 그 어떤 지금 김천 심리센터 입장에서는 무조건 깔아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100이라고 봤을 때 50밖에 없다면, 50만, 10만이라도 50을 100의 면적을 깔지 말고, 50만큼이라도 단단하게 그냥 기초를 다 다져놓는 작업을 하자는 게 내 생각이고, 그럼 데크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데크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나무 데크도 있고, 콘크리트 데크도 있고, 뭐 철제 데크도 있고, 뭐 다양한 데크가 있는데,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 데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또 고급진 데크를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혼돈을 하는 게 데크에는 합성목과 원목이 있고 원목 안에는 뭐랄까 방킬라이나 뭐 입배나 뭐 이런 수정이 좋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는 데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수중이 아무리 좋아도 얇으면, 데크가 얇으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휘거나 뭔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변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그 수종의 문제가 아니라 두께의 문제와 두꺼울수록 좋은 거고, 당연히 숙성을 잘해서 아무리 오래 장기간 외부에 노출돼 있어도 변형이 없어야 되는 데크를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비용이 나무의 가격은 부피로 하거든요. 부피로 하니까 얇은 데크를 깔고 좋은 데크 깔아줬습니다라고 시공자가 말하면 요번에 입배로 깔아줬어요. 방킬라이로 깔아줬어요 하면 이거 좋은 수종이야라고 하면 수종이 좋은 거지 데크로서의 그 성질로서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에 맞게 그냥 저렴한 데크가 깔린 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나는 숙성이 잘 되고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돼도 괜찮은 정말 제대로 된 뚜껑한 그냥 그런 데크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는. 그래서 유림 목재 같은 데서 이렇게 맞춤형 목재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데크를 비싸도 그걸 해야 되고 그 비싼 재료를 가공도 좋은 목수가 와서 훌륭한 솜씨 있는 목수가 와서 데크를 깔아야 된다가 제 주장인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비용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아이템만 늘리려고 하다 보면 좀 3,000%로 빠지기 쉬운 식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3,000% 있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3,000%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00%로 빠지면 사실 집의 바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데크가 밑그림이 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크를 크게 깔았을 때 데크의 어떤 조닝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데크의 높낮이도 우리 여주 주택에 있을 때 데크의 높낮이를 좀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계를 줬죠. 하이라키를 줬는데 그런 위계를 줌으로써 데크의 쓰임새가 또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실내는 그렇게 막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하는데 결국 외부를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약간의 위계를 줘서 쓰임새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이게 근사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한 끗의 디테일을 위해서 지금은 좀 참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다 이해하셨고요, 지금. 다 제 이야기를, 건축사의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 데크가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싹 꺼내가지고 내가 그냥 편할 때 이렇게 깔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의 어떤 재료는 아니다. 그 공간도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고, 충분히 이해하셨고, 또 데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라는 걸 내가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김태신 비전사는 거실에서 앉아서 양쪽으로 모서리 창이 있어서 앉았을 때 뷰에 보이는데 식재가 있어야 돼요. 조경 식재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부분은 데크가 좀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보기 위한 높낮이가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설계할 때 그게 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 뷰를 아직 만끽 못하는 거죠.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내부 가구가 없고, 그게 이제 앉아서 보는 뷰를 한 번도 만끽하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염두를 할 수가 없는데, 정작 데크를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 편안함에서 놓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형태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물론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거를 끌고 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은근히 하는 게 우리 건축사의 역할인 거기도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의사 수술하는데 수술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하고 몇 반을 꾸매고 마취제를 뭐 쏘고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고 해요, 매번. 그러면 그게 학교 수업이지, 그게. 결국에는 건축사를 약간 믿고 신뢰하고 말을 따라주는 것도 좋은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인이 그런 생각을 해줄수록 건축사들이 더 양질 건축사들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내 말을 믿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사명감이, 당연히 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내가 지금 이 사람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내가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 게 내 사명감이 이제 의사로서의 당연한 사명감이잖아요. 옆집 의사 선생님 내 아프다 하니까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한 번에 물어보주는 게 당연한 사명감이라고 나는 보는 거죠. 옆집에서 뭐 집 짓는다 하면 내가 직접 설계 안 하더라도 그게 아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는 뭐 최소한의 그런 것들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직종 자체가 전문직은. 그렇죠. 그게 이제 모여서 신뢰가 되고 좋은 집을 짓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을 봤을 때도 되게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